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를 안 눌렀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총 4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케벨 하나, 또백케벨 하나, 키오비오 2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 난이도는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 제가 휴방을 가져가는 날에도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확인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멘트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SK와 모비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모비스. 국가사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SK가 지난 이제 KCC를 만나면서 연승 장줄이 좀 끊기고 왔습니다. 4연승으로 이어지던 장줄이 끊어지고 왔고요. 지금 SK 입장에선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백코트에서의 뎁스가 많이 얇아지고 있다는 점. 뭐 오재현이라든지 안영준이가 빠져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 누구야? 이 김낙현이까지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직전 경기였죠. 직전 KCC 전에서 손목 골절로 최소한 한 2달 이상, 2달 이상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코트 구성하기가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아요. 뭐 최원혁이라든지 김영빈이라든지 이민서라든지 뭐 요 정도 뎁스가 있기는 한데 사실 뭐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첫 패스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세트 오펜스 진행 상황에서의 원액의 볼이 투입될 수 있는 이런 퀄리티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이후에 3연패 구간, 뭐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이번 시즌 유난히 모비스가 강했던 팀이 어디였다? SK였거든요.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총 4번의 상대 전적 동안에 3승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승 1패 SK 만나서. 그래서 SK 만나서는 외곽에서의 야투가 조금 터져주는 빈도가 많았었다 보니까 뭐 해먼즈라든지 뭐 서명진이라든지 박무빈이라든지 외곽에서의 좀 많은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SK를 좀 유의미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서명진이라든지 박무빈에 대한 경기력이 점점 상승 중인 구간에다가 해먼즈는 이제 SK 만나서 강했었고 이승현이도 지난 경기에서의 야투 감각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벤시 구간에서도 뭐 김건아라든지 피게로아라든지 백코트에서의 뎁스와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백코트가 얇아져 있는 SK 상대로 저는 최소한 접전 이상 아니면 뭐 역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모비스가 직전 정관장을 만나서 수비가 강한 정관장을 만나서도 3점 19개 시도 8개 메이드 42.1%. 뭐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모비스가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모비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플랜, 역배,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고 자, KB스타즈와 우리은행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즈, 우리은행. 자, 이 매치업은 KB스타즈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어요. 1차적으로 KB 스타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최근 KB의 경기력은 명확하게 좋습니다. 잘해요. 일단 최근 5연승 장줄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동일기간 평균 득점이 79.2득점에다가 실점이 66.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면 플러스 12.4. 당연하게도 동일기간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그래서 연승이 지금 길어지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지만 압도적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고 있다.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수가 이제 점점 컨디션이 많이 끌어올라오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투맨 게임 효율이 올라가고 있고 제공권 확보에서도 조금 더 적극성, 더 많은 리바운드 개수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박지수를 1대1로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뭐 변야정이라든지 이명관이라든지 뭐 한엄지라든지 뭐 김소희라든지 억제가 안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KB스타즈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높게 잡아줄게요. 뭐 70점 이상 80득점 가까이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우리은행입니다. 직전 3생 원정을 떠나서 78대 45, 33점 차 완벽한 승리를 챙겨왔고요. 최근 이 우리은행이 무서운 게 뭐죠? 최근 잘 되고 있는 점. 아야노라든지, 뭐 심성영, 아니면 뭐 강계리, 김단비, 이민지, 이런 백코트 자원들에 대한 경기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구간,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 외곽에서의 야투가 너무 잘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즌 평균보다 더 많은 야투 시도를 가져가고 있고 성공률 자체도 28.65%에서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34%까지 야투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KB가 사실 외곽에서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즌 KB가 3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죠? 33%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꼴찌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은행에 대한 득점 기대값 같은 경우에도 저는 꽤나 높게 잡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 팀 다 뭐 그렇게 평균 실점이 많은 팀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의 느낌보다는 누가 더 화력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야투 기대값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은행이 그래도 접전까지는 좀 몰아붙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투포지션 안쪽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두고 싶어요, 사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득점, 우리은행 플랜 아니면 5점차 승부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배구로 넘어갈게요. 배구 넘어갈게요. 자, 우리카드와 이제 현대캐피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자, 홈팀 우리카드가 직전 한국전력을 만나서 홈에서 경기를 내어주고 왔죠. 세트스코어 3대1로 경기를 지고 왔는데 사실 최근에 대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최근에 3승 1패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에 2승 1패. 근데 이 2승이 전부 다 이제 삼성 화재를 만나서 기록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이 뻥튀기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아라우조라든지 알리라든지 김지한이라든지 삼각편대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박진우라든지 이상형까지 활용한 이런 속공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격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성공률 자체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점 만나서도 성공률이 괜찮았었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현대캐피탈입니다. 조금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이 이 우리카드를 만났을 때 정말 강했거든요. 총 4번의 게임을 만나면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모두 다 이제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호진이라든지 레오, 허수봉, 삼각편대에다가 바이르사까지 이제 브로커로 기용을 하면서 좀 다양한 공격 레파토리와 높은 성공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최민호라든지 바이르사의 흐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블로킹에 대한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26.06%까지 올라오는 구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상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 흐름이라든지 살펴봤을 때 형태가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우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서브가 터져주는 세트 정도는 한 세트 정도는 좀 따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최근에 워낙에 이제 삼각편대 흐름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형캐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세트와 세트 사이에서도 조금 많은 득점, 접전 경기를 예상을 하면서 형캐 승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흥국이랑 기업은행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흥국, 기업. 흥국, 기업. 자, 흥국, 기업 보시죠. 흥국, 기업. 자, 이 매치업은 maybe 흥국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거든요. 자, 흥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홈발을 조금 유의미하게 받아내는 팀이고요. 최근 화력에서에 대한 강점도 유지가 되는 구간. 이번 시즌 평균 성공률이 39.58인데 최근 3경기에 있어서는 43.36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레베카라든지 최현지라든지 김다은이라든지 삼각편대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이다현이라든지 피치가 오늘 복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피치가 없다 한데 김수지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레파토리와 높은 성공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서채윤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 이나연에 대한 빈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나연도 최근에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히나 홈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한국의 경기력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IBK 기업은행이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명옥이가 지금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김채원이라든지 도수빈이라든지 리베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임명옥이 빠지는 순간부터 디그에 대한 성공률이 허스의 플레이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표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크7278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 데뷔했을 때
이런 성공률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종 게임을 떠났을 때 범실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었던 팀인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흥국이 아무래도 홈에서 경기를 가져가면서 이제 조금 더 밸런스 잡힌 모습을 보여줄 여지가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기업이 흥국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임명옥의 힘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리베로 자원들 조금 신뢰를 줄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흥국이 많이 유리할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흥국생명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분석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최근에 많은 형님들이 가입들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가입하시게 되시면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항상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저녁 때 NBA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